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떡국 한 그릇 맛있게 드셨나요? 우리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습관처럼 혹은 의무감처럼 떡국을 챙겨 먹습니다. 어릴 적 어른들은 말씀하셨죠. 떡국을 먹어야 진짜 한 살 먹는 거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시절에는 배가 터져라 두 그릇, 세 그릇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떡국일까요? 밥도 있고 국수도 있는데 우리 민족은 왜 새해 첫날부터 하얗고 쫄깃한 이 떡을 물에 끓여 먹으며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믿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년 먹으면서도 정작 잘 몰랐던 떡국의 비밀, 그리고 밥상 위의 반전 드라마 같은 떡국의 역사 이야기를 15분 동안 아주 진하게 우려내 드릴까 합니다. 숟가락 딱 드시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죠. 먼저 떡국에 들어가는 떡, 가래떡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이야 마트에서 썰어진 떡국떡을 쉽게 사지만 옛날에는 설날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을 뽑는 게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래떡, 왜 이렇게 길쭉하게 뽑았을까요? 단순히 기계 모양이 그래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길고 흰 가래떡에는 장수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쭉쭉 늘어나는 떡처럼 우리 가족의 수명도 길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떡을 썰 때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떡국떡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모양인가요? 네, 동그란 타원형이죠. 이걸 옛날 사람들은 엽전, 즉 돈의 모양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가래떡을 엽전 모양으로 써는 행위는 장수를 기원함과 동시에 올해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는 재물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였던 셈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떡국의 원래 이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떡국을 백탕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하얀 국이라는 뜻이죠. 아무런 잡티 없이 새하얀 떡과 국물을 먹으며 지난해에 안 좋았던 일들은 깨끗이 잊고 순수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자는 정화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던 그 한 그릇의 장수, 재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엄청난 의미가 다 비벼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국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떡국 육수 무엇으로 내셨나요? 소고기, 양지머리? 아니면 멸치 육수? 요즘은 사골 국물도 많이 쓰시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떡국 육수의 원조, 그러니까 떡국계의 근본은 소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꿩이었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떡국이나 만둣국 육수로 으뜸으로 치는 것은 단연 꿩고기였습니다. 꿩 육수는 담백하고 감칠맛이 뛰어나서 귀족들이나 왕실에서 즐겨 먹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꿩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아니잖아요. 날개가 달린 야생조류라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매사냥을 하거나 전문 사냥꾼이 아니면 구경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설날은 다가오고 떡국은 끓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고민 끝에 마당에 있는 닭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꿩이 없으면 닭이라도 써야지 하면서 닭으로 육수를 내고 그 고기를 고명으로 얹었죠. 여기서 그 유명한 속담, 꿩 대신 닭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이 말이 사실은 떡국 끓이다가 나온 말이라는 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닭으로 끓인 떡국은 전라도나 일부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만 남아있고 대부분 소고기를 쓰지만 원래 이 떡국의 주인공은 하늘을 나는 꿩이었다는 사실 기억해두시면 밥상머리 대화 주제로 딱 좋겠죠? 떡국이 다 똑같은 떡국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아주 독특한 떡국들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혹시 조랭이 떡국 드셔보셨나요? 눈사람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긴 떡이 들어간 개성 지방의 명물이죠. 모양이 참 귀엽고 예쁜데 이 떡의 유래에는 아주 섬뜩한 전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개성 사람들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떡을 만들 때 그 떡 반죽의 목 부분을 비틀어 끊어내면서 마치 이성계의 목을 비트는 심정으로 떡을 빚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그 귀여운 눈사람 모양이 사실은 한 맺힌 고려 유신들의 복수심이었다니 알고 나면 조금 오싹하기도 하죠. 물론 또 다른 설로는 누에고치 모양을 본떠서 기룬을 상징한다고도 하지만 앞의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운 건 사실입니다. 이 밖에도 충청도에는 떡을 찌지 않고 쌀가루 반죽을 그대로 국물에 떼어 넣는 날떡국이 있습니다. 쫄깃함보다는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는 맛이 일품이죠. 또 통영이나 거제 같은 바닷가에서는 굴이나 매생이를 듬뿍 넣은 굴떡국을 먹습니다. 국물 맛이 아주 시원하겠죠? 이렇게 떡국 한 그릇에도 그 지역의 산물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떡국, 참 맛있지만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겐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떡국 한 그릇 칼로리가 밥 두 공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실입니다. 떡은 쌀을 압축해 놓은 탄수화물 덩어리니까요. 게다가 짭짤한 국물까지 다 마시면 나트륨 섭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부터 스트레스 받으며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명을 활용하는 겁니다. 떡의 양을 조금 줄이는 대신 달걀지단, 파, 김가루, 그리고 볶은 고기를 듬뿍 넣으세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늘려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만두를 넣으실 거라면 만두피가 또 밀가루니까 떡의 양을 더 과감하게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은 되도록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이렇게 드시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떡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긴 가래떡에 담긴 무병장수의 꿈, 엽전 모양에 담긴 부자의 꿈, 그리고 꿩 대신 닭을 썼던 조상들의 지혜와 때로는 왕조를 향한 원망까지 담아냈던 음식. 떡국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살아온 이야기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그 하얀 떡국 한 그릇이 지난 해의 무거운 짐은 씻어내고 새해의 희망을 채우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떡국 맛있게 드셨으니 이제 진짜 나이 한 살 더 드셨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는 걸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올 한 해 떡국떡처럼 길고 단단한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떡국 한 그릇에 담긴 반전 있는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